자, 시험을 잘 보려면 어휘, 단어를 어느 정도까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영어 시험,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특히 어휘 문제, 어휘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보통 이런 어휘 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어휘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야 뭐 그냥 답을 많이 맞추고 가볍게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분들은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면 좌절감부터 들게 되죠. 내가 지금 알고 모르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문제를 풀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게 됩니다. 결국 단어를 많이 외워야겠네 하고 돌아가서 단어장 두꺼운 거를 처음부터 외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 조금 효과적인 단서는 뭐가 있을까요? 자, 선택지를 먼저 보시죠. carefully, delightfully, immediately, periodically. 부사단어네요. 11번, 12번의 선택지도 단어 문제인데 보니까 형용사 단어가 보이시죠? 그리고 12번은 동사 단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른 연도에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살펴보니까 선택지는 네, 역시 형용사네요. 2번은 free, please, invoke, 동사입니다. 이번 문제도 형용사고요. 근데 이번에는 명사네요. 3번 문제는 inspected, deceived, 동사고요. 4번 문제도 동사 단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드릴 힌트, 결정적인 힌트는 바로 힌트 노트에서 강조드렸던 단어는 동사와 형용사 단어를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힌트 노트에서도 처음에 무엇부터, 단어조차도 모른다, 무엇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 하면은 기본적인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기초, 기본 어휘 중에 동사와 형용사를 먼저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수준, 수능까지만 해도 어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사하고 형용사만 모아서 본다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저희 힌트노트에서는 리딩 편에서 기초동사, 기초 형용사, 그리고 수능 수준에서 필요한 기본 형용사, 수능 수준의 기본 동사 독하게 맘먹고 정리해 보시면 중고등학교 수준의 전체 단어를 다 외우는 건 쉽지 않지만 동사, 형용사만 정리해서 외운다 하시면 한 1, 2주 정도만 투자하시면 누구든지 예전에 공부하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1, 2주 정도면 눈과 귀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형용사 단어를 알고 있으면 상당수의 부사 단어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략이 나오죠. 중고등학교 수준의 동사, 형용사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단어를 무조건 다 외운 다음에 아니면 단어 따로, 공부 따로가 아니고요. 공부를 하시면서 동사, 형용사는 무조건 먼저 챙겨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부담감이 훨씬 줄어드실 거고 공부하실 양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어휘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도 여러분께서 형용사하고 동사를 기억해 두시면 독해력 자체를 늘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꼭 동사하고 형용사를 먼저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저희가 꽤 오래전에 만든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동사, 형용사를 굉장히 또 많이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는 동사, 형용사가 없을 때까지 외우겠다. 그러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동사, 형용사를 가볍게 외우고 시작하는 이유 자체가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 문장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 수능을 포함해서 뭐 공무원 시험이나 그 이외에 어려운 영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당장은 내가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 단어라도 많이 외우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1년, 2년, 3년 단어만 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단어 실력은 굉장한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단어만 많이 외우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단어만 많이 외우고 실제 문장을 많이 보지 않으면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잘 생기질 않습니다. 의외로 이게 잘 안 생겨요. 어떤 분들은 문법을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문법 지식이 굉장히 많고 문법 공식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도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자, 제가 여기서 실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문법 책에 있는 예문을 보니까 나 문장 공부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문법 개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만 들어있는 문장을 가져온 문장을 읽는 거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문법 개념들이 구조적으로 섞여 있는 실제 문장, 맥락이 있는 실제 문장,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문장을 많이 읽어야 영어 문장의 논리와 문장 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런 실제 문장을 접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가 있는 소설이나 에세이 아니면 전공서적을 영어로 보는 그런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그게 제일 좋은데요. 아직 그러긴 좀 벅차다. 시간적 여유도 없다. 하지만 문장은 좀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